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5가지. 바람이 나무를 흔들듯 우리 마음도 외부의 사건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가 깊듯 우리의 마음도 깊은 명상과 사색으로 굳건히 할 수 있다.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흐름을 바꾸듯 우리도 인생에서 마주치는 어려움 앞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사는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듯 우리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내면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별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듯 우리 내면의 지혜와 빛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밝게 비춰줄 수 있다. 해가 매일 뜨고 지듯 우리 인생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이 자연스러운 순환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쟁에 치여서 불안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경쟁에 시달리는 것은 유명합니다. 저 역시 불안을 안고 살았었는데 회사 다닐 때에는 그게 불안인 줄도 모르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힘들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사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하지 않는다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이는 옛날 유교 사상의 영향이 큽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대나무 숲에서 벌어진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의 교훈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대나무 숲에 서로 다른 두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우 높고 우뚝 솟아 다른 모든 대나무들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받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작고 햇빛을 덜 받고 있었습니다. 높은 대나무는 자신의 높이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작은 대나무에게 종종 너도 나처럼 높이 자라려면 더 노력해야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대나무는 높은 대나무의 조언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햇빛의 양에 만족하며 바람이 부는 대로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그늘 아래에 자라는 작은 풀과 꽃들에게 햇빛 일부를 나눠주며 그들과의 공생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거센 폭풍이 숲을 덮쳤습니다. 모든 대나무들이 강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높고 자랑스러웠던 대나무는 바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러졌습니다. 반면 작은 대나무는 유연하게 바람에 몸을 맡기며 크게 흔들리긴 했으나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숲의 다른 대나무들은 작은 대나무의 강인함과 유연성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작은 대나무는 다른 이들의 기대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중요성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남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자신의 본질과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숲속 모든 생명체에 전달했습니다. 바다는 들어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나 방향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 사는 바람과 비에 의해 형태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도 주변의 압력이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내면의 근본 가치와 신념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그 유연함과 동시에 강인함은 우리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유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함을 상징한다. 두 번째로 결정하기 전에 너무 오래 망설이며 기회를 날리지 않는다입니다. 이 인생에서 기회가 3번 온다는 말이 있듯이 80여 년의 시간 중에서 기회가 오는 횟수는 크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때 작은 숲속 마을에 망설임의 대가라고 불리는 나이든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해 항상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우가 숲을 거닐다가 갑자기 황금색 털을 가진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이 토끼는 전설 속에서만 들어본 희귀한 존재였고, 그를 잡으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우는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지금 달려들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망설이는 동안 토끼는 여우가 있음을 알아채고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우는 결국 토끼를 잡지 못하고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여우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설임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려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결심을 한 여우는 숲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되기로 결정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여우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고 숲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여우는 다시 한번 황금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즉시 행동으로 옮겼고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우의 소원은 숲의 모든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숲은 더욱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듯 우리의 결정도 흐름에 맞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체함으로써 바다에 도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태양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뜨고 지듯 우리의 결정도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회는 태양처럼 기다려주지 않으며 적시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씨앗이 적절한 시기에 땅에 뿌려져야만 싹을 틔우고 성장할 수 있듯 우리의 결정도 적절한 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 오래 기다림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좁고 깊은 관계를 통해 속마음을 나누며 지낸다입니다. 나이 들고 보니 거칠해적인 인간관계는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정말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은 숲속 깊은 곳에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옆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늘 푸른 소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화려한 단풍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는 서로 다른 종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고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소나무와 단풍나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로를 지켜보며 성장했습니다. 소나무는 겨울이 되어도 푸르른 잎을 잃지 않았고 단풍나무는 가을이면 눈부신 색으로 숲을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숲을 강타한 것엔 폭풍으로 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두 나무는 서로를 지지해주며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소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단풍나무를 보호했고 단풍나무는 자신의 뿌리로 소나무에 물을 공급하며 힘을 북돋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숲속의 다른 나무들은 두 나무의 끈끈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 차이를 넘어 서로의 깊은 친구가 되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위 틈에 자라는 꽃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깊은 관계는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발산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이해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깊은 바다는 그 깊이만큼이나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듯 좁고 깊은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는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대지를 깊게 파고든 나무 뿌리처럼 우리의 관계도 겉보기에는 좁아 보일지라도 깊게 연결될 때 진정한 안정과 힘을 얻는다.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굳건해진다. 네 번째로 이해 불가인 사람들도 넘길 줄 안다입니다. 이해 불가인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이해 불가이기 때문에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히 넘기면 됩니다. 숲속에 사는 한 늙은 여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숲속의 모든 동물들과 친구였지만 특히 자신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거북이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우는 빠르고 영리했으며 언제나 숲을 누비며 모험을 즐겼습니다. 반면 거북이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자신의 집 근처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여우는 거북이에게 자신과 함께 숲의 다른 쪽 끝에 있는 큰 호수까지 모험을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거북이는 여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여정은 여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여우는 거북이의 느린 걸음걸이에 답답함을 느꼈고 여러 차례 거북이에게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여우에게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나는 내 속도로 가는 것이 최선이야. 우리는 서로 다르니 너의 속도로 가고 싶다면 앞서가도 좋아. 여우는 처음에는 거북이의 말에 짜증을 냈지만 결국 거북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우는 거북이를 기다리며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숲의 아름다움을 더 깊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의 끝에 그들은 함께 호수에 도착했고 여우는 거북이 덕분에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바람은 모든 것을 휩쓸고 가지만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는 않는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저 지나가게 해야 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것을 파괴하려 시도하지 않고 자신의 경로를 조정하여 흐른다. 우리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지는 다양한 식물과 생명체를 받아들이며 각각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가치와 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상처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한다입니다. 상처 주는 관계는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얼른 벗어나는 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숲속에 한 그루에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매년 가을이면 화려한 색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단풍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무의 한쪽 가지에는 병든 잎이 매년 생겨나 나무 전체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나무는 매년 병든 잎들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병든 잎들을 그냥 두면 나머지 건강한 잎들까지 해를 입을 수 있어. 하지만 이 가지를 잃는다는 것은 나에게 큰 손실이야. 나무는 매년 이 병든 가지를 두고 망설였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현명한 올빼미가 나무의 고민을 듣고 말했습니다. 친구여, 때로는 더 큰 성장을 위해 과감히 정리해야 할 때가 있어. 너의 병든 가지를 떨어뜨리면 더 건강하고 강한 나무로 자랄 수 있을 거야. 나무는 올빼미의 말을 듣고 결국 용기를 내어 병든 가지를 떨어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봄에 나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더 화려한 단풍을 자랑했습니다. 병든 가지를 떨어뜨림으로써 나무는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지에 병든 잎이 생기면 나무는 그 잎을 떨어뜨려 나머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상처를 주는 관계는 용기 있게 정리해야 한다. 강물이 깨끗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그 경로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평화롭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해로운 관계를 과감히 치워야 한다.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지면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 없는 것을 버린다. 이처럼 우리도 삶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해로운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숲속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여우라 불리는 한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숲속 동물들로부터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자주 찾는 현자였습니다. 어느 날 숲속 동물들이 모여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여우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우는 동물들을 위해 특별한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이 여행은
5가지 중요한 교훈을 동물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거북이와 토끼가 사는 곳이었으며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갔고 결국 토끼와 함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망설이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나비와 벌의 꽃밭이었습니다. 나비와 벌은 꽃에서 꽃으로 바삐 움직이며 각자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물들은 서로 다르지만 깊은 우정을 나누는 소나무와 단풍나무를 방문하여 좁고 깊은 관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서로 다른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번째 목적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넘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강가의 돌과 물의 관계를 관찰했습니다. 물은 돌을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흘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주는 관계를 정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오래된 나무를 방문했습니다. 나무는 병든 가지를 떨어뜨려 나머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동물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의 교훈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탐색하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배웠습니다. 각각의 이야기와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지혜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5가지. 바람이 나무를 흔들듯 우리 마음도 외부의 사건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가 깊듯 우리의 마음도 깊은 명상과 사색으로 굳건히 할 수 있다.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흐름을 바꾸듯 우리도 인생에서 마주치는 어려움 앞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사는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듯 우리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내면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별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듯 우리 내면의 지혜와 빛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밝게 비춰줄 수 있다. 해가 매일 뜨고 지듯 우리 인생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이 자연스러운 순환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쟁에 치여서 불안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경쟁에 시달리는 것은 유명합니다. 저 역시 불안을 안고 살았었는데 회사 다닐 때에는 그게 불안인 줄도 모르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힘들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사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하지 않는다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이는 옛날 유교 사상의 영향이 큽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대나무 숲에서 벌어진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의 교훈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대나무 숲에 서로 다른 두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우 높고 우뚝 솟아 다른 모든 대나무들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받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작고 햇빛을 덜 받고 있었습니다. 높은 대나무는 자신의 높이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작은 대나무에게 종종 너도 나처럼 높이 자라려면 더 노력해야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대나무는 높은 대나무의 조언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햇빛의 양에 만족하며 바람이 부는 대로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그늘 아래에 자라는 작은 풀과 꽃들에게 햇빛 일부를 나눠주며 그들과의 공생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거센 폭풍이 숲을 덮쳤습니다.
모든 대나무들이 강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높고 자랑스러웠던 대나무는 바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러졌습니다. 반면 작은 대나무는 유연하게 바람에 몸을 맡기며 크게 흔들리긴 했으나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숲의 다른 대나무들은 작은 대나무의 강인함과 유연성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작은 대나무는 다른 이들의 기대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중요성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남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자신의 본질과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숲속 모든 생명체에 전달했습니다. 바다는 들어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나 방향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 산은 바람과 비에 의해 형태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도 주변의 압력이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내면의 근본 가치와 신념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그 유연함과 동시에 강인함은 우리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유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함을 상징한다. 두 번째로 결정하기 전에 너무 오래 망설이며 기회를 날리지 않는다입니다. 이 인생에서 기회가 3번 온다는 말이 있듯이 80여 년의 시간 중에서 기회가 오는 횟수는 크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때 작은 숲속 마을에 망설임의 대가라고 불리는 나이든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해 항상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우가 숲을 거닐다가 갑자기 황금색 털을 가진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이 토끼는 전설 속에서만 들어본 희귀한 존재였고 그를 잡으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우는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지금 달려들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망설이는 동안 토끼는 여우가 있음을 알아채고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우는 결국 토끼를 잡지 못하고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여우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설임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려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결심을 한 여우는 숲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되기로 결정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여우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고 숲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여우는 다시 한번 황금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즉시 행동으로 옮겼고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우의 소원은 숲의 모든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숲은 더욱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듯 우리의 결정도 흐름에 맞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체함으로써 바다에 도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태양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뜨고 지듯 우리의 결정도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회는 태양처럼 기다려주지 않으며 적시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씨앗이 적절한 시기에 땅에 뿌려져야만 싹을 틔우고 성장할 수 있듯 우리의 결정도 적절한 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 오래 기다림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좁고 깊은 관계를 통해 속마음을 나누며 지낸다입니다. 나이 들고 보니 거칠해적인 인간관계는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정말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은 숲속 깊은 곳에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옆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늘 푸른 소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화려한 단풍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는 서로 다른 종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고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소나무와 단풍나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로를 지켜보며 성장했습니다. 소나무는 겨울이 되어도 푸르른 잎을 잃지 않았고 단풍나무는 가을이면
눈부신 색으로 숲을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숲을 강타한 것엔 폭풍으로 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두 나무는 서로를 지지해주며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소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단풍나무를 보호했고, 단풍나무는 자신의 뿌리로 소나무에 물을 공급하며 힘을 북돋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숲속의 다른 나무들은 두 나무의 끈끈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 차이를 넘어 서로의 깊은 친구가 되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위 틈에 자라는 꽃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깊은 관계는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발산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이해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깊은 바다는 그 깊이만큼이나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듯, 좁고 깊은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는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대지를 깊게 파고든 나무 뿌리처럼 우리의 관계도 겉보기에는 좁아 보일지라도 깊게 연결될 때 진정한 안정과 힘을 얻는다.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굳건해진다. 네 번째로 이해 불가인 사람들도 넘길 줄 안다입니다. 이해 불가인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이해 불가이기 때문에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히 넘기면 됩니다. 숲속에 사는 한 늙은 여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숲속의 모든 동물들과 친구였지만 특히 자신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거북이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우는 빠르고 영리했으며 언제나 숲을 누비며 모험을 즐겼습니다. 반면 거북이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자신의 집 근처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여우는 거북이에게 자신과 함께 숲의 다른 쪽 끝에 있는 큰 호수까지 모험을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거북이는 여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여정은 여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여우는 거북이의 느린 걸음걸이에 답답함을 느꼈고 여러 차례 거북이에게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여우에게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나는 내 속도로 가는 것이 최선이야. 우리는 서로 다르니 너의 속도로 가고 싶다면 앞서가도 좋아. 여우는 처음에는 거북이의 말에 짜증을 냈지만 결국 거북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우는 거북이를 기다리며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숲의 아름다움을 더 깊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의 끝에 그들은 함께 호수에 도착했고 여우는 거북이 덕분에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바람은 모든 것을 휩쓸고 가지만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는 않는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저 지나가게 해야 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것을 파괴하려 시도하지 않고 자신의 경로를 조정하여 흐른다. 우리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지는 다양한 식물과 생명체를 받아들이며 각각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가치와 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상처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한다입니다. 상처 주는 관계는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얼른 벗어나는 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숲속에 한 그루의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매년 가을이면 화려한 색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단풍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무의 한쪽 가지에는 병든 잎이 매년 생겨나 나무 전체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나무는 매년 병든 잎들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병든 잎들을 그냥 두면
나머지 건강한 잎들까지 해를 입을 수 있어. 하지만 이 가지를 잃는다는 것은 나에게 큰 손실이야. 나무는 매년 이 병든 가지를 두고 망설였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현명한 올빼미가 나무의 고민을 듣고 말했습니다. 친구여, 때로는 더 큰 성장을 위해 과감히 정리해야 할 때가 있어. 너의 병든 가지를 떨어뜨리면 더 건강하고 강한 나무로 자랄 수 있을 거야. 나무는 올빼미의 말을 듣고 결국 용기를 내어 병든 가지를 떨어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봄에 나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더 화려한 단풍을 자랑했습니다. 병든 가지를 떨어뜨림으로써 나무는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지에 병든 잎이 생기면 나무는 그 잎을 떨어뜨려 나머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상처를 주는 관계는 용기 있게 정리해야 한다. 강물이 깨끗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그 경로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평화롭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해로운 관계를 과감히 치워야 한다.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지면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 없는 것을 버린다. 이처럼 우리도 삶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해로운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숲속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여우라 불리는 한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숲속 동물들로부터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자주 찾는 현자였습니다. 어느 날 숲속 동물들이 모여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여우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우는 동물들을 위해 특별한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이 여행은 5가지 중요한 교훈을 동물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거북이와 토끼가 사는 곳이었으며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갔고 결국 토끼와 함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망설이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나비와 벌의 꽃밭이었습니다. 나비와 벌은 꽃에서 꽃으로 바삐 움직이며 각자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물들은 서로 다르지만 깊은 우정을 나누는 소나무와 단풍나무를 방문하여 좁고 깊은 관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서로 다른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번째 목적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넘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강가의 돌과 물의 관계를 관찰했습니다. 물은 돌을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흘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주는 관계를 정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오래된 나무를 방문했습니다. 나무는 병든 가지를 떨어뜨려 나머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동물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의 교훈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탐색하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배웠습니다. 각각의 이야기와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지혜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5가지. 바람이 나무를 흔들듯 우리 마음도 외부의 사건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가 깊듯 우리의 마음도 깊은 명상과 사색으로 굳건히 할 수 있다.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흐름을 바꾸듯 우리도 인생에서 마주치는 어려움 앞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사는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듯 우리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내면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별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듯 우리 내면의 지혜와 빛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밝게 비춰줄 수 있다. 해가 매일 뜨고 지듯 우리 인생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이 자연스러운 순환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쟁에 치여서 불안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경쟁에 시달리는 것은 유명합니다. 저 역시 불안을 안고 살았었는데 회사 다닐 때에는 그게 불안인 줄도 모르고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힘들면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사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남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하지 않는다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이는 옛날 유교 사상의 영향이 큽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대나무 숲에서 벌어진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의 교훈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대나무 숲에 서로 다른 두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우 높고 우뚝 솟아 다른 모든 대나무들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받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작고 햇빛을 덜 받고 있었습니다. 높은 대나무는 자신의 높이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작은 대나무에게 종종 너도 나처럼 높이 자라려면 더 노력해야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대나무는 높은 대나무의 조언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햇빛의 양에 만족하며 바람이 부는 대로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그늘 아래에 자라는 작은 풀과 꽃들에게 햇빛 일부를 나눠주며 그들과의 공생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거센 폭풍이 숲을 덮쳤습니다. 모든 대나무들이 강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높고 자랑스러웠던 대나무는 바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러졌습니다. 반면 작은 대나무는 유연하게 바람에 몸을 맡기며 크게 흔들리긴 했으나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숲의 다른 대나무들은 작은 대나무의 강인함과 유연성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작은 대나무는 다른 이들의 기대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중요성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남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자신의 본질과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숲속 모든 생명체에 전달했습니다. 바다는 들어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나 방향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 사는 바람과 비에 의해 형태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도 주변의 압력이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내면의 근본 가치와 신념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그 유연함과 동시에 강인함은 우리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유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함을 상징한다. 두 번째로 결정하기 전에 너무 오래 망설이며 기회를 날리지 않는다입니다. 이 인생에서 기회가 3번 온다는 말이 있듯이 80여 년의 시간 중에서 기회가 오는 횟수는 크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때 작은 숲속 마을에 망설임의 대가라고 불리는 나이든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해 항상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우가 숲을 거닐다가 갑자기 황금색 털을 가진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이 토끼는 전설 속에서만 들어본 희귀한 존재였고 그를 잡으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우는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지금 달려들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망설이는 동안 토끼는 여우가 있음을 알아채고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우는 결국 토끼를 잡지 못하고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여우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설임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려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결심을 한 여우는 숲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되기로 결정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여우의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고 숲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여우는 다시 한번 황금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즉시 행동으로 옮겼고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우의 소원은 숲의 모든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숲은 더욱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듯 우리의 결정도 흐름에 맞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체함으로써 바다에 도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태양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뜨고 지듯 우리의 결정도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회는 태양처럼 기다려주지 않으며 적시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씨앗이 적절한 시기에 땅에 뿌려져야만 싹을 틔우고 성장할 수 있듯 우리의 결정도 적절한 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 오래 기다림으로써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좁고 깊은 관계를 통해 속마음을 나누며 지낸다입니다. 나이 들고 보니 거칠해적인 인간관계는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정말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은 숲속 깊은 곳에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옆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늘 푸른 소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화려한 단풍나무였습니다. 이 두 나무는 서로 다른 종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고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소나무와 단풍나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로를 지켜보며 성장했습니다. 소나무는 겨울이 되어도 푸르른 잎을 잃지 않았고 단풍나무는 가을이면 눈부신 색으로 숲을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숲을 강타한 것엔 폭풍으로 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두 나무는 서로를 지지해주며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소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단풍나무를 보호했고 단풍나무는 자신의 뿌리로 소나무에 물을 공급하며 힘을 북돋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숲속의 다른 나무들은 두 나무의 끈끈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 차이를 넘어 서로의 깊은 친구가 되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바위 틈에 자라는 꽃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깊은 관계는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발산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이해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깊은 바다는 그 깊이만큼이나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듯 좁고 깊은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이해는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대지를 깊게 파고든 나무 뿌리처럼 우리의 관계도 겉보기에는 좁아 보일지라도 깊게 연결될 때 진정한 안정과 힘을 얻는다.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굳건해진다. 네 번째로 이해 불가인 사람들도 넘길 줄 안다입니다. 이해 불가인 사람들을 이해하려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이해 불가이기 때문에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히 넘기면 됩니다. 숲속에 사는 한 늙은 여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숲속의 모든 동물들과 친구였지만 특히 자신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거북이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우는 빠르고 영리했으며 언제나 숲을 누비며 모험을 즐겼습니다. 반면 거북이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자신의 집 근처에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여우는 거북이에게 자신과 함께 숲의 다른 쪽 끝에 있는 큰 호수까지 모험을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거북이는 여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여정은 여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여우는 거북이의 느린 걸음걸이에 답답함을 느꼈고 여러 차례 거북이에게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여우에게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나는 내 속도로 가는 것이 최선이야. 우리는 서로 다르니 너의 속도로 가고 싶다면 앞서가도 좋아. 여우는 처음에는 거북이의 말에 짜증을 냈지만 결국 거북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우는 거북이를 기다리며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숲의 아름다움을 더 깊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의 끝에 그들은 함께 호수에 도착했고 여우는 거북이 덕분에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바람은 모든 것을 휩쓸고 가지만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는 않는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저 지나가게 해야 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그것을 파괴하려 시도하지 않고 자신의 경로를 조정하여 흐른다. 우리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지는 다양한 식물과 생명체를 받아들이며 각각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허용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가치와 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상처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한다입니다. 상처 주는 관계는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얼른 벗어나는 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숲속에 한 그루에 오래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매년 가을이면 화려한 색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단풍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무의 한쪽 가지에는 병든 잎이 매년 생겨나 나무 전체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나무는 매년 병든 잎들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병든 잎들을 그냥 두면 나머지 건강한 잎들까지 해를 입을 수 있어. 하지만 이 가지를 잃는다는 것은 나에게 큰 손실이야. 나무는 매년 이 병든 가지를 두고 망설였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현명한 올빼미가 나무의 고민을 듣고 말했습니다. 친구여, 때로는 더 큰 성장을 위해 과감히 정리해야 할 때가 있어. 너의 병든 가지를 떨어뜨리면 더 건강하고 강한 나무로 자랄 수 있을 거야. 나무는 올빼미의 말을 듣고 결국 용기를 내어 병든 가지를 떨어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봄에 나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더 화려한 단풍을 자랑했습니다. 병든 가지를 떨어뜨림으로써 나무는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지에 병든 잎이 생기면 나무는 그 잎을 떨어뜨려 나머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상처를 주는 관계는 용기 있게 정리해야 한다. 강물이 깨끗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그 경로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평화롭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해로운 관계를 과감히 치워야 한다.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지면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 없는 것을 버린다. 이처럼 우리도 삶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해로운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숲속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여우라 불리는 한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숲속 동물들로부터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자주 찾는 현자였습니다. 어느 날 숲속 동물들이 모여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여우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우는 동물들을 위해 특별한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이 여행은 5가지 중요한 교훈을 동물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거북이와 토끼가 사는 곳이었으며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북이는 느리지만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갔고 결국 토끼와 함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망설이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나비와 벌의 꽃밭이었습니다. 나비와 벌은 꽃에서 꽃으로 바삐 움직이며 각자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물들은 서로 다르지만 깊은 우정을 나누는 소나무와 단풍나무를 방문하여 좁고 깊은 관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서로 다른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번째 목적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넘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강가의 돌과 물의 관계를 관찰했습니다. 물은 돌을 비난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흘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주는 관계를 정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오래된 나무를 방문했습니다. 나무는 병든 가지를 떨어뜨려 나머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동물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의 교훈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탐색하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배웠습니다. 각각의 이야기와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지혜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